전력 수송 과정은 이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발전소야, 발전소. 발전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써있는데요, 발전소라고. 그래서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가정으로 가정. 그래서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만들면 이렇게 이제 가정으로 가야 돼. 이 가정으로 전기를 보내주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뿡싱 하면서 P라고 하는 전력을 만들었어. 바로 저번에 배웠던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회전장치 같은 걸로 뿡싱뿡싱해서 수력발전이면 물로, 화력발전이면 석탄석유 태워서, 원자력발전이면 해결유 같은 거 태워서 어쨌든 이제 전기를 만들었어. 그러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오리진, 처음 시작점, 발음 조심, 시발점, 첫 스타트, 그러니까 이제 제로의 의미로 P0라고 그래. 그럼 발전소에서 이제 만든 이 전력이 가정집으로 쭉 하고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도선들 자체가 현실은 저항을 가진단 말이지. 여기 이제 다 저항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저 P0가 무수히 많은 저항들을 만나면서 감소하게 돼,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뿅 하고 보냈을 때 가정에 실제로 이제 오게 되는 공급되는 전력을 만약에 P라고 하면 이게 작아진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아깝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뷔페에 가가지고 스테이크 딱 들었어. 근데 스테이크 가지고 자기 자리로 가는 중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씩 먹는 거야. 새로운 스테이크네? 남의 게 참 맛있어. 아니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딱 오면 한 젓가락밖에 안 남으면 빡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중간에 손실되는 걸 없앨까? 이제 이게 고민인 건데,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도 어쨌든 전력이고 가정에 공급된 전력도 어쨌든 전력이니까 얘도 둘 다 종류상 전력인 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100이라고 해봐요. 공급되는 전력이 예를 들어 30이라고 쳐봐. 그럼 얼마 날라간 거야? 70 날라간 거잖아. 100과 30은 똑같이 숫자니까 100이 30이 됐다, 얼마 없어졌냐? 70 없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 이 70이 결국 뭐냐면 없어진 전력이니까 일종의 손실 전력이다 이거지. 손실 전력. 그럼 손실 전력도 전력이니까 P는 VI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도 있긴 있겠지. 여기가 좀 어려운 건데 잘 이해를 해보세요. 어차피 전력 P는 일반식으로 P는 VI. 나 VIP야. P는 VI로 나타낼 수 있는데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P0라고 하면 여기서 이거를 V0, I0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 근데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은 이 P0랑 다른 값이니까 V나 I도 바뀔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손실되는 전력도 어쨌든 이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됐어 여기까지? 100이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졌어. 숫자 100이지. 근데 지금 70이 날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100을 만들었는데 3K 날라갔다 이러면 계산할 수가 없잖아. 100을 만들었는데 5X 날라갔다 이러면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근데 100도 만든 전력이고 손실되는 것도 어쨌든 전력이니까 똑같은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지. 내 몸무게가 100kg인데 70kg 빠져서 30kg가 됐다. 계산할 수 있는 건데 내 몸무게가 100kg인데 30kg가 됐어. 그럼 내 몸무게는 몇 센티미터 줄었냐 이러면 계산할 수가 없잖아. 같은 단위를 가지는 그런 느낌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 즉 결론이 뭐냐? 손실 전력도 어쨌든 전력의 표현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손실 전력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손실 전력은 이거야 라고 뭔가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손실 전력의 표현식을 보면서 이거 손실 전력 어떻게 해야지 줄이지? 이제 이걸 고민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손실 전력 P소는 V 곱하기 I 즉 전선에서 나타나는 V와 I에 대한 무언가를 넣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중학교 문제야. 중학교 때 생기는 문제. 이렇게 해서 저항이 직렬로 연결돼 있잖아. 요거는 간접적으로 너네가 3월 모의고사 대비가 될 수도 있어. 이걸 이해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병렬로 돼 있어. 그러면 만약에 두 개만 할게 그냥.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국민저항이 있죠. 3옴과 6옴이 국민저항입니다. 3옴, 6옴으로 이제 저항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직렬에서는 합성저항이 얼마니? 이러면 합성저항은 더해주면 돼. 9옴이야.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12V의 전지에 연결돼 있다고 친다면 합성저항이 9옴이고 전체 전압이 총 전압이 12V니까 V는 IR을 해서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총전류. 그럼 I는 R분의 V니까 9분의 10이라서 3으로 나누면 3분의 4A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렬해서 구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직렬은 전류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3분의 4A고 여기도 3분의 4A야. 그럼 다시 전압을 구해보면 V는 IR 하면 여기 4V가 되는 거고 V는 IR 하면 여기는 8V가 돼서 결론 맞았대. 감사합니다. 운동뱅 됐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12V의 전압을 직렬이면 나눠준다가 결론이에요. 나눠준다가 12V의 전압을 직렬이면 나눠준다가 결론이야. 그 다음에 전류는 똑같네. 전류는 똑같네.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수학여행 간 거야.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학생들이 여기를 6명이 지나갔으면 좀 지나면 또 여기를 6명 지나가는 거야.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6명 지나갔는데 3일 뒤에 2명 지나가. 그럼 4명 죽었잖아.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자, 이게 이제 직렬에서의 의미야. 자, 병렬 볼게요. 병렬. 국민저항 여기가 3옴이고 여기가 6옴이에요. 네, 국민저항. 이게 왜 국민저항이냐면 병렬일 때는 합성저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병렬일 때는 저항을 한번 뒤집어 역수로 그 다음에 더해 그리고 다시 뒤집어주면 돼. 역수치하고 더하고 역수치하면 이게 병렬의 저항값 구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3과 6이면 예쁜 숫자가 나와. 그래서 이게 국민저항이야.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역수치해서 일단 더하면 6분의 3이지. 그럼 얘 다시 뒤집으면 3분의 6이니까 2옴이라서 예뻐. 그래서 국민저항이야. 이게 잘 나오는 저항값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자, 얘를 이제 18V에 연결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병렬은 전압이 똑같이 걸려서 여기도 18V고 여기도 이제 18V거든, 병렬은. 그럼 V는 IR을 때리면 V는 IR이니까 6A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A가 돼. 아, 병렬일 때는 전압이 똑같은데 전류가 다르구나. 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중학교 과정인데 요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지금 왼쪽을 잘 보시면 무수히 많은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는 꼴이기 때문에 마치 직렬 같아, 병렬 같아. 직렬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손실되는 걸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V나 I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직렬 같으니까 뭘 구하기가 힘드냐면 V 구하기가 힘들어. V 구하기가. V가 다 제각각이란 말이지. 그래서 손실전력에서 이 V를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옴의 법칙, V는 IR을 이용해서 IR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I제곱 R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손실전력 공식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설명을 안 해줘. 여기가 직렬인 거 설명 안 해주고 아까 내가 이제 이쪽 파트가 왜 어렵다 그랬냐면 자, 이렇게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냅니다. 가정으로. 그럼 손실전력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손실전력은 I제곱 R이에요. I제곱이 왜 겸손하게 내려갔어? I제곱 R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왜 I제곱 R이지? 이게 사실 이런 비하인드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손실전력에서 이게 I0 제곱 그리고 저항. 왜냐면 직렬은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게 안 어렵거든.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볼게. 알았으니까 연습은 생각보다 좀 쉬워요. 결국 발전소에서 P0를 만들었는데 I제곱 R이 손실저항이니까 자, 식을 다시 써볼게. 손실저항 전력은 I제곱 I0 제곱에 R 곱한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쉽게 생각하면 돼. 얘를 줄이고 싶어. 그럼 뭐 일단 뭐 낮춰야 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돼. 뭐 낮춰야 돼? 얘를 줄이고 싶어. I0를 낮추면 되지. 또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R을 낮추면 되지. 그럼 R 낮추는 거는 이미 아까 한번 봤어. R은 일종의 터널 같은 거기 때문에 R을 낮추려면 길이가 짧으면 되지. 터널이 길면 지나갈 때 빡치잖아. 네. 그 다음에 단면적을 키우면 되지. 그 다음에 비저항을 작게 만들면 돼. 비저항. 자,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길이가 짧다는 얘기는 발전소 옆에 살아야 돼. 야, 너네 집 어디야? 우리 발전소 옆에 살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람들이 다 발전소 옆에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길이를 짧게 하는 거는 발전소 옆으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어떤 경로를 택하는 수밖에 없냐면 그냥 전봇대의 전선을 나름 최단 경로로 설치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발전소고 여기가 가정인데 감각적으로 전봇대를 설치해볼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 전선 쓸데없이 너무 기니까 저항이 커지거든. 그럼 가급적이면 직선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벽을 관통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한전입니다. 전기가 손실되는 걸 막으려고 전봇대 좀 설치하겠습니다. 예? 방에다가요? 그래서 안방을 통과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적당히 심시티를 해야 된다 이거지. 핫, 탓, 훗,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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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훗. 그렇게 해서 이제 현실에서 타협하는 거야. 타협한 거야. 악수했어. 그 다음에 단면적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단면적을 키우면 저항이 작아지는구나.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이제 전봇대가 이렇게 있어. 아, 이게 단면적을 키워야 된다고 저항을 줄이려면, 그러면 단면적 키운다고 해서 전선을 이따만한 걸 매달았어. 그러면, 맞아. 단면적 커졌으니까 손실 저항 줄긴 하는데, 이게 떨어지기라도 하면 이 사람 바로 돼지지, 그냥. 그래서 사실 이제 단면적을 너무 키울 수는 없고, 전봇대가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전봇대가 버틸 수 있는 걸 고려해서.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약간 상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저항을 줄이는 방법 말고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류를 줄이는 건데 이것도 너네가 경험해 봤을 수도 있어. 핸드폰을 충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패드, 태블릿이나 패드, 아니면 컴퓨터 이런데 이제 USB 단자에다가 연결하면, 가끔 핸드폰에 뜰 때가 있거든. 뭐 입력 전류가 낮아서 충전이 지연됩니다. 그런 거 본 적 없나? 그게 이제 I가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I0를 줄이면 손실 전력이 주는 건 맞는데 얘를 줄이게 되면 가정에 공급되는 전류가 너무 약해서 약간 간접적인 방법으로 I0를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냐면 바로 발전소에서 P0는 V0 곱하기 I0잖아. 얘 자체가 일정하기 때문에 V0를 키우면 얘가 일시적으로 감소해요. 반비례로. 그래서 실제로 얘를 줄이는 게 아니라 V0를 키워버려. 그러면 I0가 줄어드는데 나중에 가정집 근처에 가가지고 이 V0를 다시 낮춰주면 I0가 높아지게 돼. 기본적으로 전기를 보낼 때는 최초에는 전압을 높여. 그런 다음에 쭉 하고 떨어뜨리면서 가정으로 보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8페이지에 그림을 잘 보시면 발전소에서 초고압 변전소, 초고압으로 변화시킨다 이 뜻이야, 전기를. 그래서 1차 변전소를 갈 때 지금 잘 보시면 발전소에서 10에서 20kV 정도로 만들었대. 초고압 변전소에서 약 100배란다. 10배 또는 70배까지 높여. 그리고 이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를 지나면서 조금씩 다운시켜. 그리고 이제 집 근처에 오면은 쓸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완전히 다운. 중간에 보면 그 논 같은 데 지나다 보면 그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사이에 있는 그런 전봇대 같이 생긴 거, 이런 거 많이 보잖아. 그게 이제 변전소예요.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소, 이런 뜻이야. 변전소. 오케이.